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오후 5시 5분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아시아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주식 선물들이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거는 아마 뭐 굳이 뭔가를 찾아보자면은 경제지표 부진에 의한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추측이에요. 뭐, 이런 것들요. 독일의 수출, 수입, 뭐, 요거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뭐 크게 하회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전반적으로 뭐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걸 나타내 주어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냐 싶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지금은 하락 중인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오늘 밤에 있는 요게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ADP 논팜 임플로이먼트 체인지하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요거 두 가지 고용 지표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중요한 고용 지표는 내일 발표가 됩니다. 내일 실업률하고 논팜 페이롤스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지표들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도 어떤 내일 발표될 지표들을 뭐 어떤 내일 발표될 지표들의 예고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잘 봐야 되겠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어젯밤에 의사록 공개에서 봤다시피 긴축이란 재료, 인플레라는 재료의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잘 안 해준단 말이죠. 이게 일단 긴축이란 재료의 단물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굿 이즈 배드의 시대는 얼추 뭐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니냐 싶고 이제 굿 이즈 굿, 배드 이즈 배드의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좀 넘어가냐 마느냐 뭐 이런 경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밤 이런 지표의 움직임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굿 is good, bad is bad 만약에 시장의 관점이 바뀌었다면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 해도 시장은 오를 수 있겠죠, 그죠? 평상시였다면 고용시장이 좋다 그러면 긴축 우려다 이러면서 발발발 떨었잖아요. 만약에 인플레가 뭐 시장이 거의 끝났다라고 인정을 뭐 거의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이번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죠? 시장이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겠고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시장의 관점에 굿 이즈 굿, 배드 이즈 배드로 바뀌었다면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고용지표 자체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네, 고용지표 자체들도 잘 봐야 된다. 지금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물 말아먹고 있지만 신기하게 미국 고용지표 하나는 기가 막힌다. 지금 이거 하나 믿고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긴축을 일삼고 있는데 근데 이 고용지표가 삐끗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연준도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저 고용지표들 보면서 우린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밤은 글쎄요, 뭐 시장이 어떤 뭐 굿이스 굿으로 배당, 네, 그러니까 시장이 굿이스 굿으로 반응을 할지, 굿이스 배드로 반응을 할지 저는 일단 뭐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오늘 밤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 정도 오늘 밤에 잘 봐야 되는 지표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평상시처럼 이제 있었던 일들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유럽 증시 지금 하락 출발했던 거 이런 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을 했어요. 어제 보시면 급등을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 증시가 기술적으로 좀 원웨이 상승이라고 그러죠. 이 양봉 설명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보인 거예요. 갭상승 출발했는데 갭상승 출발하면서 전일 고점을 거의 전일 고점 부근에서 시작한 거죠.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해서 하루 종일 이 강력한 매수세를 유지했다. 원웨이 상승이 나온 거죠. 강력한 매수세가 나온 거고,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떤 그만큼 어떤 상승 에너지 소진 이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위치가 중요한데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고점 매물을 소화한 이 위쪽에서 장대 양봉이 저런 양봉이 나왔다면 이거는 어떤 새로운 레벨업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이 저항을 지금 돌파 한착한 건 아니죠. 아직 이 저항 부근에도 못 갔죠, 그죠? 이게 좀 껄끄러운 점이긴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웨이 상승이라는 건 어떤 통상적으로 상승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는 그런 시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렇게 상승 에너지에 많이 소진했는데 머리 위에 저항이 있다. 그렇다면 이게 좀 그죠? 좋게만은 봐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뭐 급등을 했지만 이걸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 그런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독일 증시가 이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죠? 넘어가야 넘어가는 거지. 못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다중 고점형 만들고 또 하락하는 거예요. 이런 점들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아래쪽으로 솔직히 뭐 지금 일단 이런 기술적인 상황만 보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긴 좀 어렵지만은 중요한 저항을 못 넘었다라는 점, 중요한 저항 앞두고 힘을 소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은 반등시 매도 전략의 어떤 단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유럽 증시는 하락 출발했는데요. 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하락 출발했다라고 보는 것도 뭐 일리가 있는 설명일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좀 쉬어가는 게 적절한 날이긴 해요. 쉬어갈 날에 쉬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쉬고 또 가려는지 아니면 여기서 쉬었다가 이제 죽으려는지 그건 아직까지 알 수 없죠. 일단 하여튼 중요한 저항을 넘지 못했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이제 여기 있는 이 전고점 자리를 테스트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못 넘어가면 끝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교롭게도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니 지금 있는 자리가 전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독일 증시 급등을 어제 했지만 좋게만 봐줄 수가 있겠냐, 이런 일단 의문을 좀 던지고 갑니다.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도 신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상해 종합 신나게 올라서 뭐 단기적으로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상해가 올라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위안화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 이 뭐 상해 종합도 잘 올라가고 있고, 중국은 확실히 뭐 전 세계의 흐름에 그 전 세계의 흐름 그대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 자기네들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중국은 뭐 계속해서 어떤 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깝깝한 구간 안에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뭔가 생각이 있으시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해봐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위안화 강세 때문에 상해 종합이 요즘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 계속 강하죠, 그죠? 요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강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고용 지표는 뭐 그래도 나름 좀 중요한 지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뭐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세계 증시를 뭐 독일이고 뭐 중국이고 좀 몇 군데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오늘 밤에 있는 미국 고용 지표, 요거가 어떤 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시장의 방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밤 고용 지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기술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하락 추세 전환돼서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죠? 이상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위안화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뭐 그만하고, 전날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요. 일본 증시는 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저점 자리, 지지선 있는 자리죠. 반등 나올 만한 자리인 것 같고, 이 0점 몇 프로 정도 올랐는데, 일단 보시면은 일단 이거는 의미 있는 반등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일단 하락이 멈춘 정도로 해석하는 게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락이 멈춰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이 일시정지됐다, 아래로 더 빠지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뭐 그런 그림이다, 여전히 하락 추세다,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아래에 있는 이런 지지선들, 전저점 자리 깨나 안 깨나 잘 보시면 되겠죠. 아직 일본 증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 자리, 전저점 자리 잘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역사적인 저점까지 테스트하러 갈 거다라는 거,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좀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입니까? 오늘 한국 증시는 전일 급등에 대한 뭐 피로감 소화, 뭐 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으니까 뭐 적당히 눈치 보면서 상승, 뭐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한 이슈 이런 건 없고, 미국이 올랐으니까 올랐고, 전일 급등했으니까 오늘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음봉으로 마감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위쪽으로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긴 해요. 오늘 음봉을 맞았다 하더라도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300이란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하락 추세니까 300을 넘진 못했으니까 중요한 저항이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300짜리 저항에 올라오면 후려쳐 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후려쳐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 일단은 뭐 오늘 음봉이 나와야 뭐 일단 오늘 음봉 나올 만한 자리에서 일단 음봉이 나오긴 나왔네요, 그죠? 얘가 음봉이 나오면 풋옵션은 양봉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풋옵션들 뭐 계속해서 또 다시 며칠 전으로 흐름이 좀 돌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한 달 반 동안 풋옵션이 지켰던 그 매물대 다시 내려왔죠. 여기서 또 다시 어떤 지지력을 보이는지 여부 잘 봐야 된다라 말씀드렸고요. 변동성 지수들도 뭐 일단 매물대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방 정직성 보이는지 이런 여부들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한국 증시는 뭐 전일 급등했지만 전일 급등해서 그나마 일단 뭐 당장 대폭락이다 뭐 이런 위험은 좀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불안해요. 저 장대 양봉 한방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나온 의미가 있는 양봉이긴 합니다만은 저 양봉 하나로는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일단 베팅할 만한 근거가 있고 여전히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도 그렇죠. 예,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전저점 자리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제 940이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940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간에 와 있죠. 1268원에서 1270원 정도 사이에 어떤 지지력 매물을 쌓아 놓고 있어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등을 꿈꿀 수 있는 자리인데 근데 아직까지 뭐 달러도 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그냥 제자리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추세 전환 될 수도 있는 거고 위쪽으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증시고 뭐 환율이고 뭐고 간에 전반적으로 다들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죠. 계속해서 일단 이 지금 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한국 증시 정말로 상승 추세로 한국 증시가 전환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 꼬라지도 여기서 그렇고 여기서 삐끗하면 이제 원화 강세로 완전 전환되면서 진짜 계속 아래로 갈 수도 있을 만한 분위기고 지금 때가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까지 지금 시장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뭐 마음대로 결론을 내고 뭐 그러지 말고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죠. 하여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켜보면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명확한 답이 나오거든요. 명확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가 보일 때 하면 됩니다. 그게 명확하게 뭐가 보이기 전까지는 뭐예요? 명확하게 뭔가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상승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무리 올라도 워낙 오랜 하락 추세라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추세 전환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계속 유리한 상황이고 증시가 아래쪽으로 유리하면은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도 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원화 약세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냐 싶긴 한데요. 뭐 아직 뭐 답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루하루 이거 매일매일 이거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잘 놀면서 시간을 잘 보내는 게 투자에 있어서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다.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한국 증시는 뭐 어쨌든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할 거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 전저점 은 아니고 참 그 직전 저점 자리 그죠? 중요한 지지선 한 번쯤 반등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하락이 멈춰 있는데 멈출 만한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여기 전저점 자리 10월 초에 만들어 놓은 한 42만 원, 43만 원 선이 어떤 지지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일단 하락이 멈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특별히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시 매도 전략이 아직까지 정석인 구간이나 추세 전환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런 구간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별로 그렇게 그죠? 뭐 하이닉스는 더욱 더 명확해요. 하이닉스는 뭐 그냥 이건 그냥 하락 추세죠. 이건 뭐 아직까지 하락 추세 극복의 가능성도 솔직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 뭐 삼성전자는 모르겠는데 하이닉스는 뭐 아직 추세 전환 이런 이야기 하기에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추세 전환하면 하이닉스도 추세 전환을 하겠죠, 그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주식 사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꼭 삼성전자만 하시라. 하이닉스 같이 약한 종목에 달라붙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그냥 쭉 살펴봤고요. 오늘 밤 그죠? 고용지표 나온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 고용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하면 뭐 똑같죠. S&P 박스권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저점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지력 테스트 안 끝났죠. 예. 1850이란 자리를 저는 어떤 중요한 자리로 보고 있는데 계속 이 자리 부근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 아직 싸움이 안 끝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고 싸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솔직히 뭐 저의 그 심증은 그렇습니다. 심증은 여기서 이번에 이거 못 지킨다라고 봐요. 심증은요. 물론 이제 이 1850을 완벽하게 붕괴시키기 전에 한 번쯤 튀어 오르고 죽이느냐 아니면 뭐 그냥 붕괴시키느냐 뭐 그런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어떻게 디테일이 될지는 저도 모르는 거고, 일단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나스닥은 이미 1850까지 내려와서는 안 됐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뭐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오랫동안 버티고는 있는데 현재로선 분위기가 일단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붕괴된 건 아니죠. 그죠? 붕괴되고 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아직까지 붕괴될 것이다. 그건 그냥 저의 생각인 거지. 1850을 완전히 내려앉히고 레벨 다운을 시켜야, 그래야 이제 나스닥이 추세가 붕괴된 거고 죽은 거니까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나스닥도 S&P고 좁은 박스권에서 저들끼리 잘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불안한 건 큰형님 애플이 그 뭐 이틀 전이었나요? 하여튼 연초에 땡 하자마자 죽어버렸다는 게 그게 이제 안 좋은 소식이죠, 그죠? 그게 우리 지수들에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부로 이제 하나 또 더 말씀을 드린 게, 시장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애플하고 테슬라, 얘네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있는데, 분위기 메이커들이 빠지면은 지수는 떨어지더라. 분위기 메이커들이 오르면 지수는 올라가더라. 시장이 어떻든 간에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오늘 뭐 그런 관점으로 시장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 포인트가 많은 겁니다. 그죠? 고용지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애플과 테슬라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맨날 하는 이야기, 변동성 지수들이 추세 전환하느냐, 달러 인덱스가 추세 전환하느냐, 뭐 이런 것들 잘 보자라 이야기 해드리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거 그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그죠? 예,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고 어딘가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05 정도를 넘어가야지 추세 전환인데, 예,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죽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으로 죽지도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 잘 보자라 이야기 해드렸죠. 이런 부분들, 맨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